안녕하세요. 창살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벨리보트 유저였다가 카약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사용해보고 올렸던 카약과 벨리 비교 영상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올해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여러 협회들이 보팅 낚시 대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기도 했고, 그 워킹 유저와 보팅 유저 서로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이제는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물론 앞으로 더 좋아져야겠지만 어쨌든 카약이든 벨리든 이제는 보팅 낚시가 상당히 대중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엔 짬낚으로 워킹 낚시를 주로 다니지만 주말에 각 잡고 출조할 때는 보팅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벨리보트는 사용한 지 오래됐고, 작년에 카약을 구매하면서 카약과 벨리, 하이브리드 출조를 시작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카약에 대해서도 경험치가 쌓였고, 작년에 올린 카약과 벨리 비교 영상이 지금 봤을 때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카약과 벨리 심층 비교 영상입니다. 경제성, 사용성, 편의성, 신속성, 안정성, 확장성, 이렇게 6가지 테마로 나누어 카약과 벨리보트를 비교해 볼 텐데, 고급기로 가면 사실 비교의 의미가 없어서 중급기 기준으로 설명하겠고요. 또 우리가 민물에선 가이드가 아직 불법이지만 바다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가이드 모터를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제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벨리가 우세하고요. 사실 본체 가격은 거기서 거기지만 낚시를 하려면 어쨌든 가지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카약은 운반할 때 카타, 즉 가로바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싼 거 달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벨리 대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고요. 카탑할 때 차체에 스크래치 겁나 납니다. 그리고 카탑으로 인한 연비 저하, 게다가 자체 중량도 카약이 더 무겁죠. 출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추가 비용 발생되겠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경제성 측면에선 벨리보트가 무조건 카약보다 앞섭니다. 두 번째, 사용성. 벨리보트가 우세합니다. 일단 카약은 런칭과 철수 시에 완만하게 이어진 슬로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벨리보트는 턱이 좀 심하게 져 있더라도 내가 빠져 죽을 정도만 아니면 런칭과 철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강계나 소류지 같은 곳에선 카약은 런칭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해서 이 부분은 벨리보트가 우세합니다. 세 번째, 편의성. 이 부분은 각각의 대체 불가한 장점이 있기에 무승부로 판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대체 불가한 장점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포지션 유지와 선회 능력에 있어선 오리발로 제자리 선회가 가능한 벨리보트가 우세하고요. 겨울철 보온성에 있어선 다리가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카약이 우세. 반대로 여름철에는 다리가 물에 들어가는 벨리가 좀 더 시원하게 탈 수 있습니다. 적재나 수납. 카약은 자체 크기도 크지만 적재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스박스나 장비 등을 적재하기 더 좋고요. 자체 무게는 아무래도 카약이 본체만 해도 30kg은 훌쩍 넘기에 더 무겁습니다. 보관. 벨리보트는 차곡차곡 접히기에 차에 상시 넣어 놓아도 될 만큼 보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만, 카약은 별도의 보관 공간이 필요하기에 제약이 좀 크죠. 조리나 손질 그러니까 배 위에서 간단하게 컵라면 끓여 먹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카약이 공간이 넓으니까 더 좋고요. 급동 이거는 사실 둘 다 답이 없긴 한데, 벨리보트가 아무래도 탑승과 상륙이 더 수월하기에 우세하죠. 물론 카약이나 벨리나 해결 방법은 다 있는데 여기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육상에서 이동 시 안정성. 이건 이제 바퀴를 이용해서 슬로프까지 이동할 때 편의성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카약이 단단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흔들림도 적고 바퀴 앞뒤로 무게중심을 배분해서 용품을 적재해 이동하면은 무게감이 오히려 벨리보다 적어요. 그리고 스탠딩 낚시. 사실 저는 카약에서도 스탠딩을 잘 하진 않는데, 어쨌든 카약은 물과 선체가 닿는 면적이 벨리보트보다 넓고 자체 무게도 무거워서 스탠딩이 잘 됩니다. 시야에 관해서 벨리보트는 탑승자의 등 뒤가 선수이기 때문에 사람 기준 후진이 곧 전진인데, 이로 인한 시야 저하가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항로 수정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으니 최적의 항로를 찾아 직진하기도 힘들고요. 반대로 카약은 앞으로 달리니까 시야도 좋고 직진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용 편의성은 이 정도로 정리.
네 번째, 신속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런칭과 철수의 신속성, 물 위에서의 신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비교해 볼게요. 런칭과 철수의 신속성, 벨리의 승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필드에서 런칭과 철수만 봤을 때 카약이 더 빠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카약을 계속 차 위에 올려놓고 다닐 게 아니라면 집으로 복귀한 후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놨으면 출조 전에 다시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릴 때 20분, 올릴 때 20분이나 치더라도 40분을 더 써야 하는 겁니다. 카약이 아무리 런칭과 철수가 빠르더라도 벨리 대비 40분 이상의 시간을 세이브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벨리보트가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 위에서 신속성, 즉 속력이죠. 같은 마력이라면 카약이 역시 더 빠르고요. 웬만한 저수지급은 카약 페달링만으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바다에서도 멀리만 안 가면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무동력 피싱을 고집하신다면 카약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섯 번째, 안정성. 안정성 역시 빵꾸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전복에 대한 안정성 두 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빵꾸에 대한 안정성이라면 고무 재질의 벨리보트보다는 역시 카약이 낫습니다. 카약은 웬만해선 빵꾸 날 일이 없고요. 암초나 험프, 부유물이나 커버 등에 이렇게 쓸리면서 발생하는 펑크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과감한 포인트 진입 또한 가능합니다.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혹여나 빵꾸가 나더라도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을 녹여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수리도 간편한 편이고요. 전복에 대한 안정성은 둘 다 웬만해선 뒤집어지기 힘들지만서도 벨리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확장성. 카약이 우세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카약의 여러 단점들, 그리고 벨리보트의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카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카약의 확장성 때문일 거라 생각돼요. 카약은 선체 자체가 커다랗고 단단한 플라스틱 몰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박아 놓아도 보관이나 카탑, 그리고 주행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낚시 후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심지어 대부분 카약들은 어탑용 소나나 기타 부자재 등을 매립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저기 자르고 붙이면서 여러 배선이나 편의 장비들을 매립해 놓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벨리보트 대비 확장성이 엄청납니다. 반대로 벨리보트는 낚시가 끝난 후에 접어야 하다 보니까 런칭 전에 신나서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아놓더라도 철수할 때는 달아놓은 것만큼의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워.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단순 취미용으로 여기저기 편하게 다니면서 보팅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벨리보트. 아니다. 나는 기왕 장비 쓰는 거 더욱 다양한 데이터 장비를 사용해서 심층적인 낚시를 하고 싶다. 대회 출전에도 욕심이 있다. 그러면 카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카약과 벨리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잘 쓰고 있지만 카약과 벨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벨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더워.